안녕하세요. 이미수 세무사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부가세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사업을 하면서 부가세를 내는 것은 때로 굉장히 큰 부담이 되죠. 특히 여행사는 서비스업이기 때문에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항목이 많지 않아서 매출에 대한 부가세가 더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. 사실 부가세는 상대방한테 받아서 내는 세금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내가 부담하는 세금은 아니죠.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 이 음식 가격에는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. 11,000원짜리 밥이라면은 이 사장님의 매출은 10,000원이고 1,000원은 세금으로 내기 위해서 우리 소비자들한테 부담시키는 것이에요. 근데 우리가 회사끼리 거래를 한다면은 부가세가 이렇게 상대방의 부담이라는 것을 더 우리가 명확하게 좀 인지를 할 수가 있는데,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 이 음식 가격에는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. 11,000원짜리 밥이라면은 사장님 매출은 10,000원이고 이 1,000원은 세금으로 내기 위해서 소비자한테 부담시키는 것이죠. 만약에 우리가 회사끼리 거래를 한다면 이 부가세는 상대방의 부담이라는 것을 더 명확히 인지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. 하지만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음식점이나 우리 여행사와 같은 경우에는 부가세를 포함해서 가격을 책정했을 때는 가격이 상승하게 될 거고, 또 가격이 높으면은 이 소비자들이 선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결국 부가세라는 것은 이 사업자의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. 그리고 막상 부가세가 낼 때가 되면은 자금이 없습니다. 이 부가세를 모아두지 않고 우리가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은 부가세 신고할 때마다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. 이 부가세라는 건 개인 사업자들은 보통 1년에 2번 내고 법인 사업자는 1년에 4번을 내죠. 생각보다 빨리 돌아옵니다. 이 부가세는 이론적으로는 간접세이기 때문에 이 상대방한테서 받아서 내가 내야 돼. 그러니까 내 세금은 아니에요, 이론적으로는.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사업자들이 가장 크게 부담을 느끼는 세금도 또 부가세가 됩니다. 이 부가세를 제대로 신고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요. 이 부가세를 통해서 매출이 확정되기 때문이죠. 자, 여행사도 이 매출을 확정하려면은 부가세를 제대로 신고해야 되는데, 이 부가세가 과세되는 용역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, 또 언제를 이 부가세가 과세되는 기준으로 잡아야 되는지 이 공급 시기에 대한 이해도 있어야 됩니다. 예를 들어서 크루즈 여행사를 보겠습니다. 크루즈 여행사는 정기적으로 회비를 받아서 운영을 하게 되죠. 그러면 매출을 잡는 시기, 즉 공급 시기를 언제로 할 것인가, 이런 거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. 이 돈을 받을 때마다 매출로 인식해야 되는지, 아니면 고객이 여행을 출발하는 시점인지, 아니면은 여행에서 돌아오는 시점인지, 언제를 이 서비스의 용역, 서비스 용역의 공급 시기로 인식하냐에 따라서 매출을 신고하는, 수익을 인식하는 시기가 달라지는 겁니다. 실제로 크루즈 여행사의 부가세 과세 표준은 회원한테 받은 회비 이 전체 금액에서 크루즈 여행하기 위해서 선박에 지급하고 남은 수수료 상당액입니다. 크루즈 여행사의 공급 시기, 즉 수익의 인식 시기는 원칙적으로 영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로 하기 때문에 크루즈 여행의 영무 제공 완료 시점은 고객이 여행 서비스를 이용한 시점이 될 것입니다. 이제 여행사의 부가세 부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. 여행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용역이 10% 과세가 되는지, 아니면 영세율, 즉 영해세율이 적용 가능한지, 이런 것도 살펴봐야 됩니다. 대부분 아웃바인드 여행사는 10%의 부가세를 부담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 외국인이 국내 관광을 하는 인바운드 여행사는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. 실질적으로 부가세 부담이 없다는 의미죠. 그러면은 왜 아웃바인드 여행사는 10%의 부가세를 내고 또 인바운드 여행사는 영세율을 적용하는지, 여기에 대해서 이 여행사의 입장과 이 과세관청의 입장이 조금 다릅니다. 자, 아웃바인드 여행사의 입장에서 먼저 보자면요. 이 여행사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. 우리가 고객한테 제공하는 이 서비스가 어떤 것인가를 볼 때 고객한테 국외 여행 상품을 판매하고 우리가 제공하는 거는 국외에서 제공되는 거다.
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히 여행을 알선 중개하는 게 아니라 이 여행이라는 그 자체, 항공, 교통, 숙박 이런 걸 내용으로 하는 이 여행 용역 그 자체를 공급한다. 근데 이 여행 용역이 결국 어디에서 이루어지냐? 국외에서 이루어진다. 국외에서 이루어지는 용역은 우리가 영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우리도 영세율을 적용해야 된다. 이렇게 여행사들이 주장을 하고 있죠. 그러면은 이제 과세관청 이 세무서의 입장은 어떤지 보겠습니다. 예를 들어서 비행기를 보자면요. 이 항공 용역이라고 하죠. 이 항공 용역은 여행사와 항공사 간의 계약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국외에서 제공되는 용역도 여행사의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용역으로는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과세권이 미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. 또한 여행사의 본질적인 용역 제공은 알선의 대가다. 그렇기 때문에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으로 볼 수가 없다. 왜냐면은 이 알선이라는 행위 자체가 국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알선 용역의 대가만이 부가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이다. 이런 입장을 보고 있습니다. 세법은 다수 판례에서 이미 해외 여행을 알선하는 여행업자의 부가세가 0의 세율이 아닌 10%의 세율을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. 부가세는 모든 세금의 근간이 되는 매우 중요한 세금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가세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하고 또 배워가는 과정이 필요할 것입니다. 다음 시간에는 한번 영세율이 적용되는 여행사랑 또 이런 여행사들이 부가세 매입세 공제를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